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맛있는 음식까지 만들어보고 그게 일이 돼버린 음식에 미친 남자 백종원입니다. 베트남 하면 우리 보통 쌀국수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베트남은 우리가 모르는 상상 외의 음식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베트남의 맛은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 길거리의 소박하고 정직한 맛입니다. 타이, 중국과 함께 아시아 3대 요리로 평가받는 베트남. 그곳으로 음식 탐험을 떠납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하노이에서 쌀과 국수의 나라 베트남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진주 같은 곳인데요. 그만큼 잘만 찾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와 함께 정말 맛있는 진주를 한번 찾아보시죠. 하노이의 아침,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베트남 인력거 시크로를 타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하노이의 느릿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옛 왕조 시대의 구시가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신시가지가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을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고 밖에서 사 먹습니다. 우리 돈 1, 2천 원이면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죠. 여기가요, 하노이에서 되게 유명한 그 포집, 아니, 포라고 발음하면 안 된대요. 허. 그 쌀국수로 되게 유명한 집인데, 집 이름이 이걸 해석하면, 그, 가정으로부터 전래된, 그러니까 이제 비법이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거 보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침에 먹으려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쌀국수를 여기 분들은 아침에 식사로 드신대요. 아침 식사로. 이 집은 3대째 오로지 포 하나만 만듭니다. 저분들이 주인인데요. 주인이 직접 고기를 썰어야 손님들이 믿어한다고 하네요. 저 때가 아침 7시쯤인데요. 아침엔 6시에서 11시까지만 문을 열고 그것도 국물이 다 떨어지면 끝이라고 합니다. 원, 따이남, 원, 꼬이. 우리에게 베트남 쌀국수로 알려진 퍼는 사실 역사가 짧습니다. 100여 년 전인 프랑스 식민지 시절 하노이 근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고기 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먹던 것이 그 시초인데요. 막대 지게를 지고 돌아다니며 길거리에서 퍼를 팔던 사람들을 통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원조인 하노이의 쌀국수 맛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했는데요. 이거 차원이 다르네. 원래는 다 넣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씩 넣고 비벼보려고. 오, 요. 이게 액젓이죠? 피시 소스. 이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맛있다. 이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맛있어. 갑자기 사장님이 존경스러운데? 그 국물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와, 이거 진짜 진한 곰탕 맛이 나요. 깜짝 놀랐어, 저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먹는 포처럼 그 향신료 맛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순수한 고기 국물 맛이 나거든요. 하노이에서 퍼를 먹을 땐 좁은 탁자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먹어야 제맛입니다. ăn hơn 20 năm nay rồi. 옷이 처음에 20년 전에 왔었습니다. chúng có thường xuyên đến ở đây không ạ? một tuần thì đến mấy lần ạ? 3-4 lần. 저기 옆에 꽈배기 같은 게 있네요. 이거
저도 다른 분들도 드시길래 시켰는데 이게 중국에서 아침 식사로 먹는 여띠오 같은데 여기 분들도 이걸 드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시켜봤거든요. 이거 국물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퍼꼬이라는 튀김빵입니다. 시키는 이유가 있네. 국물에 약간 불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베트남에는 가난한 이가 마음 따뜻한 친구를 거하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잘 먹다. 정말 맛있다. 그 말이 절로 떠오르는 깊은 맛이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이거 혹시 죄송한데 국물이 너무 특이해서 근데 국물 내는 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으세요? Ăn ngon là vì sao? Ngon và xương, xương ngon mà còn nhiều xương nữa. Thì để hai cái cộng hợp vào với nhau thì nó thành rất là ngon, rất ngon. 고맙습니다. 이따 올게요. 이따 오겠습니다. Chiều tôi sẽ quay lại ạ. 국물 내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그 쌀국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저 때가 낮 12시쯤인데요. 아침 장사를 끝내고 이렇게 점심 내내 문을 닫은 채 저녁 장사를 준비합니다. 소고기 삶는 가마솥이 설설 끓는데요. 국물에 쓰이는 소고기가 넘칠 만큼 넉넉했습니다. 와, 2시간이 넘어서야 이제 고기를 꺼내기 시작하네. 대단하네. 이거 그러면 보통 2시간 끓이는 건가요? 2시간? 아, 2시간? 오, 대단하네. 왜냐면 지금 하시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Mình làm quen thì mình làm được. 제가 많이 했으니까 익숙해졌습니다. anh có thể nhấc lên nhanh lên được không anh?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국물, 고기를 건져내고 난 국물을 그대로 그냥 그 쌀국수에 국물을 그냥 바로 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저는 진짜 아까 국수 처음 먹었을 때 정말 처음 느껴보는 그런 맛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끓이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고기보다 물보다 고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정말로 표현하자면 고기 조림이지 국이 아니에요. 이게 뭐 비법이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고 그러니까 국물이 깊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게 오늘 하루 쓰는 양이라니까 대단합니다. 어휴, 대단하십니다. 삶아진 고기는 이렇게 밖에 걸어 놓는데요. 그래야 육질이 쫄깃해집니다. 우리 설렁탕집에서는 채반에 건져 놓죠. 베트남 서민들이 애환과 한숨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쌀국수. 그 고기 국물에서 진한 정성이 우러나옵니다. 쌀국수는 국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면발입니다. 하노이에서는 고집스레 쌀국수만 만드는 식당이 있듯이 고집스레 전통 방식으로 면발을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베트남은 쌀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벼농사가 1년에 3모작까지 가능한데요. 이렇게 풍부한 쌀을 가공해서 만든 음식이 바로 쌀국수입니다. 맷돌이네. 초고속 맷돌. 맷돌하고 똑같아 이거. 이거 진짜 전통 방식이에요. 방식은 전통 방식인 거예요. 이걸 기계로 갈아버리는 게 아니라 맷돌로 갈잖아, 맷돌로. 근데 이제 맷돌은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돌릴 뿐이지. 쌀을 불려 맷돌에 가는 것부터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는데요. 이 쌀 국물이 어떻게 국수가 되는 걸까요? 곧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손으로는 말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죽을 펴면서 달걀 지단처럼 얇게 찝니다. 이거 봐, 이거 한쪽으로 들고 올리면서 한쪽으로 딱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피기도 힘들 건데 딱 말아 올리면서 딱 그 다음 거 하잖아요. 오, 대단합니다. 이거 대단한데. 말아 올리면서
한쪽은 옮기고 한쪽은 국물을 딱 이 여유. 공장에서 만든 쌀국수만 먹어본 우리로선 한 장 한 장씩 찌는 수제 쌀국수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살짝 찐 후에는 빨래처럼 널어서 또 20-30분씩 살짝 말려야 한답니다. 말린 쌀 전병은 이렇게 기계로 잘라서 널쩍한 면발로 뽑아냅니다. 이 집에서 근처 일대 쌀국수 가게에 매일 면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방금 만든 부드럽고 쫄깃한 면발은 그날 다 팔립니다. 마침 국수를 배달할 시간인데요. 국수 만드는 속도와 배달 속도, 쌀국수 말아내는 속도가 척척 맞아야 하노이 사람들이 소박한 한 끼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수제 쌀국수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Bánh phở của Hà Nội thì rất ngon bởi vì chính vì thế nên là món phở Hà Nội rất là đặc biệt. Và hai nữa là nhà hàng này là sản xuất là bánh rất tươi và ngon. Nên là nhà tôi thường ăn thường xuyên, nhất là trẻ nhỏ. 하노이는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입니다. 크고 작은 호수가 300개가 넘는데요. 하노이의 두 번째 아침은 호수에서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호안키엠 호수인데요. 하노이의 중심부에 있어서 매일 아침 운동하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호수 주변에 녹음이 어우러져서 아침부터 찌는 더위를 피하기에 좋습니다. 출근길. 베트남 거리는 오토바이 왕국입니다. 한 집에 한 대꼴로 오토바이가 있을 정도죠. 저는 오늘 아침도 역시 베트남식으로 먹을 생각입니다. 뭐 카페 소다. Một cà phê soda. Đấy. Đâu về một trà đâu. 하노이 거리 곳곳엔 이렇게 목욕탕 의자가 즐비한 노천 카페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노천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마십니다. 목욕탕 의자는 의자도 되고 탁자도 되죠.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커피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인데요.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연유를 넣어 차갑게 마시는 것이 베트남 커피의 매력입니다. 이 베트남에 오면요 꼭 먹어봐야 될 게 쌀국수에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꼭 먹어봐야 되는 게 바로 베트남 커피인데요. 이 세계적인 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맥을 못 추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 그 터키인데 이 베트남은 특히 커피가 굉장히 강한 거로 유명하거든요. 오, 정신이 확 깨는데요. 우리 인스턴트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5배 정도 농축해 놓은 그런 맛이 납니다. 근데 그게 거부감이 없이 굉장히 달콤하면서 진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우유 대신 궁여지책으로 연유를 섞어 마시던 것이 베트남 커피의 시초인데요. 노천 카페에서 즐기는 한 잔의 커피에는 하노이만이 진한 맛이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를 흐르는 홍강은 수도 하노이를 거쳐갑니다.
송강의 물고기로 만드는 특별한 생선 요리를 찾아가는 길. 양 끝에 물건을 얹고 가는 베트남 지게 가잉이 눈길을 끕니다. 하노이는 호수와 강이 많아서 민물 생선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짜까라봉이라는 가게인데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가게가 있는 거리 자체 이름이 짜까라는 거리입니다. 보면 사방팔방에 짜까라고 돼 있거든요. 오늘 그 집에 민물 생선 음식을 먹어보러 갑니다. 짜까를 처음 발명한 원조 짜까집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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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할머니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 가게가 그렇게 오래됐다면서요? Bác cảm ơn cửa hàng của bác thì tính ra thì là hơn 100 năm, thì đến đời bác là 4 đời. 짜까는 메기과의 생선으로 만듭니다. 생선 가시를 다 발라낸 뒤 양념을 하고 이렇게 대나무 조각으로 고정시킨 다음 불에 굽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운 생선을 빼낸 뒤 다시 기름에 튀기더니 불에 올려 통째로 들고 옵니다. 먹는 법을 물어봤더니 끓는 기름에 채소를 듬뿍 얹으라고 하네요. 오, 이거 신기하네. 이거 보통은 야채를 끓는 물에 데쳐 먹거나 이런 거에서도 기름에 이렇게 해 먹긴. 일단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데요. 야채 더 넣어도 되겠는데? 솔직히 느끼할까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더 넣어도. 야채를 여기다 먼저 찍어? 이거랑 같이 해서 여기다. 참 음식도 먹는 방법을 알아야 먹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기대되네. 희한한 맛 나는데요? 기름에 튀겨진 야채하고 고기를 듬뿍, 그다음에 베트남 고추 좀 넣어 있는 양념장 잘 섞어서 이런 먹을 맛 맛있어요, 여러분. 참 설명하기 힘든 맛인데요. 국수를요. 아까 얘기한 새우젓, 멸치젓, 거기다 청양고추 썰어놓은 거에다 약간 비비는 맛. 광어 있잖아요, 광어. 광어를 썰어서 익힌 것 같아요. 전혀 민물 생선 맛은 안 나고요. 근데 뭔 맛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자꾸 땡기는데요. 4대에 걸쳐 100년을 이어온 짜까 요리. 깊은 세월만큼이나 묵직한 베트남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뜻밖의 맛이 있습니다. 이곳이 100여 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음식. 이제 베트남 사람들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바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식 바게트를 샌드위치로 만들어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속재료들은 베트남의 향기가 짙게 풍깁니다. 이건 요건 다 이거 다 돼지고기로 만든 건가요? Thịt lợn là em vâng ạ. Có thịt lợn, thịt bò, thịt thỏ. 베트남 바게트를 반미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바게트를 대충 흉내낸 맛이 아닙니다. 쌀로 만든 바게트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Pate. 빠떼는 프랑스 음식인데? 빠떼를 바게트에 넣어 먹는 거 참 독특하네. 이게 변형된 프랑스 음식인데 좀 좋은 형태로 발전된 것 같아요.
베트남에 정착한 바게트가 어떤 맛으로 변신했는지 궁금했는데요. 맛있습니다. 우리 김밥 만들 때 속 재료도 중요하지만 김하고 밥만 맛있어도 김밥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빵 정말 맛있네요. 이게 저 빵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정말 제대로 만든 바게트 빵이에요.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음식 반미. 가난한 주머니로 최고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반미를 만나보시죠. 하노이 6월은 한낮에도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무더위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맛이 있었습니다. 와, 오늘 날씨 정말 덥거든요. 아까 나올 때 보니까 40도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 뭐 숯불 앞에서 고기 동단하고 오늘 중무장까지 하시고 안 더우세요? Không ạ. Quen rồi anh ạ. 우와, 대단해. 고기 굽는 거 보니까 보통 솜씨 아니신데 아주머니 이거 몇 년 정도 하셨어요? Dạ được 18 năm rồi ạ. 8년 rồi. 18년. 우와, 대단하다. 하노이 지역 고유 음식인 분짜에 들어갈 돼지고기입니다. 분짜의 분은 쌀국수고 짜는 구운 고기를 가리키죠.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거나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분짜를 먹곤 합니다. 퍼와는 다른 형태의 국수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를 국물에 넣고 거기에 국수를 담가 먹는 방식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잘하는 분짜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Em nghĩ đấy cũng là một lý do mà vì sao bún chả được ăn nhiều hơn bún Hàn, vì là nước dùng của nó có thể ăn cả lúc nóng lúc nguội đều được. 이게요, 저렇게 구워진 고기를 이제 여기다 담아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파파야로 만든 저겁이라는 이국 분들이 드시는 이제 우리 김치 비슷한 겁니다. 그걸 밑에 넣고 그 다음에 구워진 고기를 얹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의 이제 냉면 육수처럼 그 액젓과 식초, 설탕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로 만든 육수를 부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쌀국수를 적셔 먹는 건데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한 그릇만 저도 해주세요. 한 그릇. 분짜는 고기 넣은 국물과 채소, 국수가 각각 따로 나옵니다. 이 분짜를 드실 때는 다진 마늘과 고추 식상에 맞게 넣어주시고요. 전 매운 걸 좋아하니까 이 고추를 많이 넣습니다. 쌀국수 분을 넣고 말아 먹는 거거든요. 우리 모밀국수를 적셔 먹듯이 이렇게 말아 먹는 건데 고기를 이렇게 싸갖고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우리 냉면 있잖아요. 냉면 육수를 좀 미적지근한 냉면 육수. 저 냉면 육수에 연탄불이나 숯불에 잘 구운 돼지, 우리 정말 돼지고기 맛이에요. 딱 돼지불고기 맛. 돼지고기 올려서 국수에 말아 먹는 맛입니다. 전혀 생소한 맛이 아니라 집에서 먹거나 한국에서 늘 즐겨 먹던 맛이 납니다. 저렇게 표현하면 물냉면에 돼지갈비 얹어 먹으면서 분짜라고 상상하실까봐 걱정되는데요. 분짜는 느엉맘이라는 베트남 생선 액젓으로 맛을 냅니다. 참 설명하기 힘든 묘한 맛이죠. 돼지고기도 맛있지만 역시 완자가 일품이네. 완자 맛이. 우리 떡갈비하고 똑같습니다. 맛이. 40도가 넘는 더위 때문에 지친 입맛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베트남의 맛은 소박하고 착한 베트남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베트남 그리고 하노이, 그 진하고 정직한 맛을 기억한 채 저는 다음 여정을 떠납니다.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조사해보면
10가지를 뽑으면 그중에 꼭 상위권에 들어있는 메뉴들이 인도네시아 음식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음식이 이렇게 세계 사람들한테 골고루 사랑을 받을까? 먼 옛날 중동과 유럽에 향신료를 건네준 나라. 우리에겐 미지의 장소지만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인도네시아로 음식 탐험을 떠납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을 손님 앞에 내놓고 사라지는 사람들. 인도네시아의 이 첫 경험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인도네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 놀라셨죠? 이게 빠당이라는 지역에서 먹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 이름이 빠당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 떡버릇에 상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는 음식인데 이걸 다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분들은 여기에서 입에 맞는 음식만 골라서 드시고 손을 안 댄 음식은 계산이 안 되는 거고 손을 댄 것만 계산하는 독특한 방식의 이 식당입니다. 이 빠당이라는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드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오른손으로. 이 나오는 물로 손을 닦으신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저는 개인적으로 산발을 좋아합니다. 산발. 이 산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파란색 산발을 제가 좋아합니다. 산발. 산발은 고추를 갈아 만드는 인도네시아 소스입니다. 깡콩이라는 나물입니다. 깜꿍이라는 시금치 같은 나물인데요. 우리 김치처럼 사랑받는 반찬입니다. 인도네시아 닭고기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닭이 굉장히 말랐어요. 근데 이게 말른 닭인데 희한하게 맛있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음식입니다. 제가 빠당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이게 릉당이라는 메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뭐 방송국에서 설문조사,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1, 2위가 모두 인도네시아 음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그중에 1위라는 게 바로 이 릉당입니다. 릉당. 른당은 소고기를 양념에 조린 음식인데요. 1위 맛이 궁금하시죠? 그 맛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 정말 엄청난 종류의 인도네시아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정말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말 인도네시아의 맛있는 음식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도심 고층 빌딩을 벗어나면 서민들이 사는 동네가 펼쳐집니다. 좁은 골목길에 정겹게 붙어있는 집들이 자카르타 사람들이 삶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골목길에도 른당이 있습니다. 그 먼저 먹어봤던 른당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리하는 사람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거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걸 해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잘하시는 분의 집을 찾아왔는데 막 가서 지금 어찌 몰라 만드는 것도 좀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른당의 대가님 안녕하세요. 른당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Ini jahe, ini laos, ini bawang putih, ini bawang merah, ini daun jeruk, ini daun kunyit, daun serai, ini pala, ini tumbar, terus ini di blender. 른당에 8가지 향신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중세 시대부터 유럽의 향신료를 건넸던 나라로 향신료로 음식의 맛을 내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르락에 양념 빻는 모습이 우리의 옛 모습과 비슷해 정겨웠습니다. 양념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코코넛 열매에서 뽑아낸 코코넛 밀크입니다.
물 대신 코코넛 밀크를 넣는 게 놀라웠는데요. 하긴 인도네시아에서는 코코넛 밀크로 밥을 짓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툼하게 썬 소고기를 넣어 끓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기 넣는데 고기 넣고 나서 얼마 정도 끓여야 되나요? 시간이? Berapa lama ini? Satu jam setengah lah. Mak mencarinya. 1 jam setengah. 1시간 반 정도 끓여야 돼. 다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시간을 끓여야 된다니까 이제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근데 여기가 아까 오다 물어보니까 여기가 이 동네가 진짜로 정말 이 자카르타에 사는 서민들이 사는 딱 그 전형적인 동네라고 하네요. 근데 재밌었던 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장마철이나 태풍 오고 그러면 한동안 비 피해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물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이런 차단막 설치하는데 여기도 이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차서 보통 뭐 이 정도까지 찬다고 그래요. 든당이 뭉근하게 끓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된 건가 보네. Bapak makan. 아, 예, 저 맞춰보고. Iya, silahkan dicoba. 와, 고맙습니다. 이게 2시간 동안 끓인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식당에서 바로 사 먹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갖고 먹어보기 처음 먹어보는 거네. 음식점에서 빠당집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단맛이 좀 약하고요. 이게 좀 깊으네. 그리고 부드러워요, 훨씬. 방금 해서 그러니까 고기가 부드럽네. 맛있습니다. 먹으면서 왜 우리 갈비찜이 1위가 아니고 른당이 1위일까 생각해봤는데요. 우리는 물로 끓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코코넛 밀크로 끓여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뭐랄까 우리처럼 강렬한 맛은 아니지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서양인의 입맛은 사실은 좀 우리 갈비찜이 좀 강한 맛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배운 게 우리 코코넛 밀크가 없으니까 한국 가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갈비찜에다 우유를 한번 조금 섞어서 부드럽게 해볼까. 너무 맛있어요. 이날 먹은 른당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른당을 먹고 나오는 골목길, 어디선가 은은한 멜로디 소리가 발길을 끌었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닐라 맛, 딸기 맛, 초콜릿 맛. 어릴 적 아이스크림 장소가 퍼주던 그 달콤함은 평생 잊지 못할 맛이죠. 인도네시아는 13,000개가 넘는 섬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하나의 언어와 문화로 설명하기 힘든데요. 인구의 약 80%가 이슬람을 믿고 국민들이 빈부격차가 큰 편입니다. 자카르타 시내 광장을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저도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길거리 간식인 듯한데 만드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팬에 누룽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불 위에 뒤집어서 굽는데요. 뭘까요? 이게 볶음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 프라이팬을 계란이랑 볶다가 뒤집네요. 그거 되게 신기하네. 오케이. 원. 주문을 받자 지고 다니는 지게 안에서 불린 쌀을 꺼내더니 팬에 넣고 익힙니다. 즉석에서 냄비밥을 하는 거죠. 밥이 다 되자 정체모를 양념을 넣고 오리알을 넣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오리알에 볶음밥을 쫙 펴서 누룽지처럼 만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길거리 간식이라고 합니다. 앞면도 이렇게 팬을 뒤집어서 굽습니다. 일명 직화구이죠. 마지막으로 누룽지 위에 양념을 뿌리면 완성입니다. 누룽지 맛은 알지만 오리알과 정체모를 양념이 들어간 거라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됐는데요. 저도 이름은 잘 모르고 지나가다 맛있을 것 같아 먹는데 끄락떨러루? 끄락떨러루. 이게 아마 오다 보니까 이 집들이 하도 많아갖고 지금 하나 시켜본 건데 의외로 괜찮네요. 보세요. 근데 속에 뭐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네.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이게? 에비? 아 이건 샤로 튀긴 거고 이거는 소금? 라빠 코코넛. 아 그래 코코넛 맛이 나는구나. 이거 맛있네요. 독특하네. 이거 한 끼 식사로 충분하겠어요 이거. 의외의 발견입니다 이거. 끄락달러로? 끄락달러로? 광장에서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녁 7시에 문을 열고 준비한 분량이 다 팔리면 문을 닫는다는 식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도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볶음밥 나시고랭입니다. 프라이팬을 돌려가면서 안 떨어지게 볶는 게 아니라 이 삽으로 섞듯이 또 바닥에 있는 거 긁어가면서 이걸 볶음밥을 만드는 게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기술이에요. 이게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이게 집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밥을 볶을 때 일반 코팅된 프라이팬이라 하더라도 계란을 생계란을 같이 뭘 볶고 있다 넣으면 다 달라붙어서 밥을 못 볶아요. 사실 팬에 들러붙으면 이게 그걸 띄었을 때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누룽지처럼.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자, 밥을 이제 서서히 넣기 시작하잖아요. 이제야 밥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에 밥을 다 넣는 게 아닙니다. 넣고 볶고 넣고 볶고를 반복하며 나중에 산더미처럼 많은 양을 볶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 번 볶을 때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30인분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뭐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예, 못해. 내가 이거 하면 다 엎질릴 것 같아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조금만 좀 맞춰. 맛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답게 인도네시아 모든 국민이 나시고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원하는 재료를 넣고 아까 볶음밥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볶습니다. 한 톨 한 톨 볶아지는 느낌이죠.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흥분해갖고 욕심이 많았고 3가지 다 시켰습니다. 이건 깐빙, 그러니까 염소고기가 들어간 볶음밥이고요. 이건 뿌떼라고 해서 여기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이 콩이 들어간 겁니다. 콩. 그다음에 이거는 아얌 고랭, 그러니까 닭고기가 들어간 고랭. 기본은 똑같은데 이제 종류가 달라서 다 시켜봤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고깃집에서 밥 먹고 나서 밥 볶아 먹을 때 있죠? 그때 그냥 위에 거 긁어 먹는 것보다 밑에 있는 누룽지까지 긁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밑에 있는 누룽지 긁어서 섞은 볶음밥. 와 진짜 맛있네. 저녁 장사밖에 안 한다는데 대체 얼마나 파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실례되는 질문인데 이거 손님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초저녁에 하루에 몇 그릇 정도 파세요? 600 porsi. 우와. Tiap hari. 근데 600그릇 아니라 한국에서 하면 1000그릇도 팔리겠네. 워낙 맛있어요 진짜. 저도 볶음밥을 많이 해먹고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제1위 도시 자카르타의 아침입니다. 지하철이 없는 자카르타 역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의 천국이었습니다. 저도 아침을 먹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날이 더워서 상할까봐 그런지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볶습니다. 오늘 아침은 바나나를 먹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름에 튀긴 바나나입니다. 거기서 특이한 튀김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좀 줘보세요. 또 다른 튀김이 또 있네. 전 이건 많이 먹어봤는데 색다른 게 또 있네요. 이건 뭐예요? Tempe. 에? Tempe goreng. 땜빼고래? Iya. 하나만 줘. 땜빼고래? Iya. 어떻게 해요? 저희 모르는 처음 본 건데. 땜빼고랭이면 땜빼를 튀겼다는 뜻인데요. 땜빼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오, 이거 독특하네요, 맛이. 이게 약간 은은한 메주 향이 나면서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 독특합니다, 이거. 땜빼라고 그러는데 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방금 이분이.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거. 현지 사람들에게 물어서 땜빼 만드는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땜빼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국장과 같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까 먹어봤던 땜빼고랭은 참 독특한 음식입니다. 정말 우리로 치면 메주 비슷한 건데요. 그 만드는 과정을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물어서 이 동네에 왔는데 이 동네가 땜빼 만드는 분들이 집에서 땜빼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네요. 우리로 치면 청국장 만드는 동네인데요.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손을 씻고 악수를 청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게네. 콩은 이미 삶아놓은 상태였고요. 이것은 삶은 콩에 메주를 풀어넣는 과정입니다. 메주에 있는 몸에 좋은 균을 섞어서 발효시키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주머니가 바나나 잎을 쭉 늘어놓고 계시는데요. 뭘 하시려는 걸까요? 삶은 콩을 계속 섞어서 메주가루가 골고루 퍼지게 한 뒤 바나나 잎에 올립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나나 잎에 싸서 발효를 시킨다고 하네요. 이쑤시개로 잎을 고정시키는데요. 바나나 잎은 접시도 되고 찜기도 되고 여러모로 유용하네요. 이제 상온에서 그늘에 놔두면 땜빼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전분을 섞어서 단단한 두부처럼 만든 땜빼입니다. 썰어서 튀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맛본 땜빼 고랭이 이걸 튀긴 것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 보면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음식 있어요. 이게 된장이나 청국장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도 여기도 무슨 이 찌개나 뭐 조림이나 이런 조미료로 비슷하게 쓸 수도 있나요? Bisa buat sayur, bisa buat goreng, bisa macam-macam diorek, direndam, digulai, kecap, bisa bikin hamburger, campuran bisa macam-macam. 저 뭐야 된장이나 청국장하고 거의 용도가 비슷하네요. 단 특이한 건 우리나라 청국장이나 된장은 튀겨 먹는다는 생각 못 했는데 활용도가 대단하네요 이게. 사장님 그거 근데 제가 한번 쓸어보면 안 돼요? 나 이거 이게 마치 그 저 한국의 그 고기 쓰는 슬라이스기 같아요. 수동으로. 이건 제가 잘할 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 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깔끔하게 썰리지 않고 옆에 찌꺼기가 밀려 나옵니다. 잘하죠? 초보치고는 잘하는 셈이죠. Potongannya rapi. 칭찬을 해주시네요. 여기서 며칠 할까요? Iya mau kayak ganti.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로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에서도 현지화에 성공한 음식이 있습니다. 연기 속의 음식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테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입니다. 사테는 쉽게 말하면 꼬치구이입니다. 와 진짜 이게 말이죠. 사태는 이렇게 이게 숯인데 코코넛 숯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숯하고 다른 게 코코넛 이거 열매 안에 속을 발라내고 남은 거 갖고 만든 건데 이 은은하게 이 코코넛 향이 나거든요. 코코넛 숯불이 타오르면 갖은 향신료로 양념을 해서 재운 고기 꼬치를 굽기 시작하는데요. 부채질에 피어오르는 사태 굽는 냄새. 그 유혹엔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태 굽는 솜씨가 달인의 경지입니다. Let's go, thank you. Mantap. 버스 대합실처럼 생긴 식당에서 손님들은 긴 의자에 앉아 접시를 손에 들고 사태 맛을 즐기는데요. 굽는 사람 솜씨에 따라 사태 맛이 다르답니다. Nggak terlalu kering, nggak mentah. Terus bumbunya juga merasuk. 이 집 사태 맛의 비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Cara bikin saus kacang bisa kasih tahu nggak? Oh itu rahasia. Rahasia, bumbu rahasia. Tidak boleh. Tidak boleh. 안 알려주시네요. 닭고기와 염소고기 사태를 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보통 팔지 않습니다. 우선 염소고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고기에 좀 더 단맛. 이번 닭고기 사태를 먹어보겠습니다. 닭고기 사태는 훨씬 부드럽고 땅콩 소스랑 닭고기가 확실히 잘 어울리네. 이거 론똥이라고요. 쌀가루를 그 바나나 잎사귀에 넣고 찐 거거든요. 여기 분들이 밥이나 아니면 밥 대신에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씹는 식감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론똥의 맛은 밥과 떡의 중간적인 맛 느낌이거든요. 근데 떡인데 찰기가 전혀 없는 떡. 론똥 말고 또 곁들이는 게 양파나 고추 같은 양념입니다. 중요한 게 이 고추가
중요합니다 이게. 매워. 근데 이게 오 무지하게 맵습니다 이거. 오늘 땡깁니다 이게. 짜배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매운맛의 고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매운맛이 은근히 해서 오래 확 가는데 이거는 확 매웠다 확 가시거든요. 이렇게 입에 물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난 맛있는 음식들. 새로운 맛을 아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카르타는 아시아의 맛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 만큼 몰라보게 변했다는 뜻인데요. 청도가 그렇습니다. 작은 어촌에서 중국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가 됐죠. 하지만 청도 구석구석엔 아직 개발이 손이 미치지 않은 풍경들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이촌시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후에 좀 썰렁할 때 와야 좋아해. 난 한가쳐서. 사람 너무 많으면 정신없어갖고. 이촌시장에서 먹거리 골목부터 찾았습니다. 음식 익어가는 냄새 속에서 삶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찌앙샹빙이라는 피자처럼 생긴 빵을 만드는데요. 신기한 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반죽을 팬보다 크게 만든 후 주름을 잡습니다. 이 주름이 독특한 식감을 줍니다. 주름 위에 매운 된장 소스를 바르면 진짜 다 됐는데요. 이렇게 1분이면 뚝딱 한 개가 완성됩니다. 아 이거 우리 시장에도 있는 건데 한국 시장에도. 이거 재밌네요. 이게 한국의 여름에 먹는 냉면처럼 비빔냉면처럼 비빔국수나 비빔냉면처럼 비벼 먹는 거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저多少钱? 5元一份5元拿一份啊能不能吃辣呀？ 吃辣啊. 맵게 먹겠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 중국 분들은 매운 거 잘 안 먹기 때문에 뭐 음식 주문할 때 맵게 먹겠냐고 그거 물어봐요. 来，你们尝尝好不好吃？ 아. 是吧？ 식초 넣는 거고요. 마장. 对麻酱对。 이 마장이라고 그 깨로 만든 장이에요. 你们现在就吃吧。啊现在就吃，好吃哈。一般的这夏天的是吃吗？啊，现在就可以。夏天的，冬天的是不吃吗？冬天也有。啊，也有。冬天嘛，不过就是吃的少。 주인 아주머니가 마음씨만큼이나 손맛도 좋았습니다. 비빔냉면이나 비빔국수에 그 땅콩 버터 같은 거 약간 넣고 비빔 맛이 나요. 근데 맛있습니다. 你吃的怎么样？好吃，真好吃。 손님이 북적거리는 가게가 있어서 뭘 파나 궁금했는데요. 기름에 두부를 튀겨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정말 고약했습니다. 이게 그 초두부라고 해갖고 그 썩힌 두부 있잖아요. 그 냄새는 심하게 나는 거. 근데 맛은 되게 고소한 맛 나는 거. 중국 취두부는 어지간히 비위가 강한 사람 아니면 도전하기 힘든 음식입니다. 맛은 진짜 고소한데 냄새 맡고 못 먹어요. 근데 그 청국장에 좋은 냄새 말고 안 좋은 냄새 곱하기 5 거기에다가 식초 냄새 플러스 그럼 냄새. 이거 진짜 고소해요 이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저도 이촌시장에서 장을 좀 봤습니다. 깔라.
청도는 바지락이 아주 유명합니다. 바지락 먹는 것을 최고 행복으로 칠 정도죠. 뭘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있어요. 제가 이촌시장 오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가서 보세요. 이촌시장의 명물이 된 노점 식당입니다. 시장에서 장봐온 비닐봉지를 건네자 즉석에서 요리가 시작됩니다. 손님들이 사온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촌시장의 명물 길거리 요리사들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청도시장에만 있는 풍경일 거래요. 여기 제가 청도 다닌 게 한 16년 됐는데 처음 와갖고 정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데가 여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좌판에 번호표가 걸려 있는데요. 재료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펜에 번호표를 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시장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고기나 고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시장에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심지어 개고기도 있어요. 닭고기, 그러니까 고기, 그다음에 해산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여튼 뭐든지 돼요. 농산물도 그렇고. 그걸 사갖고 와서 여기 드리면 그 한 판에 얼마, 요새 얼마인지? 5위안이네. 한 판 해주는데 5위안을 받고 구워줘요. 5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1,000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대충 만들어내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고급 주방이 아닐 뿐이지 중국 음식의 조리법을 제대로 지켜서 요리를 해내는데요. 그 맛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운데는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소금과 후추 정도만 넣어서 숯불에 바짝 볶는 것입니다. 맛있어요, 진짜. 이건 돼지 콩팥을 기름에 튀긴 요리입니다. 별로 들어간 것도 없는데 진짜 희한하게 맛있어. 마지막으로 청도의 유명한 바지락 볶음 라차오깔라를 식초에 찍어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숯불에서 시장의 모든 재료를 볶아내는 이촌시장의 길거리 요리사. 이촌시장도 허름한 식당도 세월을 이기고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0-30년 동안 고속 성장을 이룬 청도답게 시내에는 근사한 식당도 많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주방장 덕분에 주방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대륙의 식당답게 주방도 거대했습니다. 중국을 평정한 산동 요리가 젊은 요리사들이 손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오, 这么大了. 중국에서 꿔바로우라 불리는 찹쌀 탕수육을 만드는 중입니다. 한국 찹쌀 탕수육과 만드는 방식이 비슷한데 다른 점은 식초입니다. 산동성의 식초는 오래 숙성된 깊은 맛으로 유명한데요. 신맛이 덜하고 단맛이 나죠. 산동 식초로 만든 꿔바로우는 어떤 맛일까요? 진짜 맛있네요. 이게 원래 탕수육이 이 시큼한 맛하고 단맛하고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산동이 청도가 식초가 유명해요. 진짜 약간 다른 그 달짝지근한 식초 맛이 정말 거북하지 않게 잘 올라와요. 진짜 맛있네요. 이 식당이 청도 중산층이 찾는 보통의 식당 모습인데요. 이번엔 산동의 돼지머리 요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 메뉴 이름은 파 듀렌이라고 해갖고, 파라는 거는 중국 음식을 할 때 오래 푹 끓이는 거거든요. 푹 본다, 푹 졸였다는 의미인데, 듀렌, 그러니까 돼지 머리를 푹 졸인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기엔 이렇지만 먹으면 되게 부드럽고 감칠만 합니다. 파주레는 돼지 머리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인
얼굴살로 만듭니다. 저게 냅킨이 아닙니다.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서 음식을 싸먹는 전병인데요. 밀가루가 아니라 옥수수로 만들어서 고소합니다. 싸먹는 방법을 저도 여기서 배웠는데요. 젓가락을 끼워서 돌돌 마니까 깔끔하게 완성되더라고요. 언뜻 장조림하고 잡채를 함께 싸먹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비계도 넣는데 비계 맛은 안 나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이 야채 볶은 거 아삭아삭한 거하고 잘 어우러져 갖고 느끼한 듯 하면서도 고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 씹는 맛이 있어서 맛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돼지 머리를 먹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청도의 밤입니다. 이곳은 청도에만 있는 생맥주 골목인데요. 100여 년 전 독일이 점령할 때 독일인들이 청도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맥주 공장입니다. 독일의 맥주 제조 기법과 청도 로산이 맑은 물로 만든 청도 맥주는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죠. 저도 오랜만에 청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서오세요. 언제 왔어? 오랜만에 청도 맥주는 순하고 부드러운 맛인데요. 근처에 있는 맥주 공장에서 바로 빼온 생맥주가 정말 맛있습니다. 청도를 대변하는 가장 좋은 중국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있어요. 청도에 가면 츠깔라 하피조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츠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지락을 먹어라. 하피조는 하가 사실 산동 사투리예요. 허피조 맥주를 마셔라는데 하피조거든요. 그래서 청도에 가면 깔라를 먹고 바지락을 먹고 맥주를 마셔라라는 그게 하나의 청도를 대변하는 말이 있거든요. 서민들의 희노애락이 때묻은 골목. 청도의 밤은 이 골목에서 익어갑니다. 평화로운 어촌이었던 청도는 독일에 의해 개항된 후 다시 일본에 점령당하는 식민지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개항 시 독일식으로 지어진 건물 때문에 중국식의 유럽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 독일식 건물들 사이 작은 골목에 중국 전통의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독일이 점령을 피해 작은 골목으로 모여들었던 전통 음식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죠. 중국에서는 4발 달린 건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번데기입니다. 번데기를 튀겨서 꼬치로 먹습니다. 우리도 번데기를 볶아서 길거리 간식이나 얼큰한 탕으로 만들어 먹잖아요. 크기가 좀 더 클 뿐이지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자신만의 먹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에 가보면 중국인들은 혐오식품을 즐기는 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산동성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는 그 기사분들,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오시는 골목이 맛집거리로 유명한데요. 이곳 청도도 똑같습니다. 여기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오는 골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 특별한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햄버거 가게처럼 생겼죠? 청도 사람들이 이 음식을 워낙 많이 먹어서 이런 패스트푸드 식당까지 생겼습니다. 고기 뜯는 모습이 감자탕을 연상시키지만 맛은 우리 갈비탕에 가깝습니다. 팔구미판이라 부르는 산동 요리입니다. 돼지 등뼈를 간장 국물에 끓여 밥과 함께 먹습니다. 청도 10대 명물 음식에 들어가죠. 이거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생마늘이랑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 팔굽미판. 팔구미판 집에서 마늘을 까는 일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그냥 넣지 마시고 마늘을 먼저 약간 매우려고 할 때 얼른 고기를 진짜 맛있어요. 마늘 맛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마늘 안 매워요. 자꾸 먹게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늘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고기 준비하고 먹어야지. 매워요. 이렇게 마늘이랑 고기랑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팔구미판 집이 청도에만 1,700개가 넘는다니 그 인기가 실감나시죠? 줄 무지하게 많네. 여기 여전히 잘 되네. 청도에서 소문난 대박집입니다. 오징어 꼬치 하나로 손님들 줄을 세웁니다. 청도는 항구 도시라 해산물이 풍부하고 신선한데요. 이게 뜯어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꼬치 하나에 우리 돈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뜯어먹기가 힘들어서 한 입에 넣은 겁니다. 이 양념 맛은 꼬치 잘 못 드시는 한국 분들도 먹을 만해요. 이게 은근히 고추장하고 된장 섞어놓은 맛에다가 살짝 카레가루 섞어놓은 맛이라 아마 웬만한 분 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딴면장이라는 중국 특유의 장을 바른 건데요. 저는 3마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먹으면 얼굴에 양념이 많이 묻어요. 근데 그만한 투자를 할 만한 값어치 있는 맛입니다. 청도를 떠나기 전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장 오래 나와 있다 보면 집밥 같은 게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으로 집밥 같은 느낌이 나오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서 식당을 크게 하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 소개해 준 집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이 없어요.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만큼 아는 사람만 와서 먹는 곳이고 그 맛이 정말 집밥 같은 느낌이 드는 집이에요. 여기 골목에는.
간판도 없는 식당에서 소림사 주방장처럼 생긴 주인이 뚝딱뚝딱 5분 만에 하나씩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메뉴도 따로 없습니다. 그날그날 들어온 좋은 재료가 식탁에 오릅니다. 식당 주인은 요리사 출신이 아니라 음식이 좋아서 식당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음식을 팝니다. 저는 중국 가정식으로 5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주문한 음식들이 주로 정말로 중국 가정에서 가장채라고 해서 가정에서 먹는 음식 위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빵은 이제 만토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만토는 그냥 빵입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그냥 밀가루 빵인데 이게 우리 쌀밥 먹듯이 밥 대신에 먹습니다. 중국 음식은 보통 기름진 편인데 이 집 가정식은 아주 담백합니다. 꼭 멸치점장인데 멸치가 아니에요. 진짜 특이한 맛이네요. 나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멸치처럼 생겼는데 갈치 맛이 나요. 가정식 백반은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아 재료 맛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요 메뉴가 제가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 한국에 중국집에 가면 그 물만두나 만두 전문점에 가면 오양장육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를 양념물에 삶아갖고 하는 건데 같은 종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남방 지역에서는 루수에 그러니까 양념물에 삶은 고기, 여기서는 짱화. 이 집의 이 짱화는 육즙 맛이 느껴지면서 양념 맛이 어우러져요. 청도에서의 마지막 식탁은 만드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집밥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도 중국 음식을 다 못 먹어보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의 진미. 중국 산동의 청도에서 한평생 먹어도 다 먹어보지 못한다는 중국의 음식을 조금 맛보았습니다.